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직접 겪기 전까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조금은 기묘하고도 답답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심지어 깊이 아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당신의 세상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끝없이 정답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삶의 역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분명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고 그가 보여주는 다정한 행동들을 보며 우리 관계의 가능성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마치 드넓고 아름다운 바닷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뎌 그 물결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파도는 저만치 뒤로 물러나 당신을 젖은 모래사장에 홀로 남겨둡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공백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정서적 기댐의 부재라는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상호적인 호감이 자연스럽게 상호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줄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의 애정이 당신이 만들지 않은 벽과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경계선에 둘러싸인 굳게 닫힌 상자 안에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감정의 연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깝지만 그 관계로부터 정서적 허기를 채울 만큼은 영원히 먼 거리.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상태는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차가움이나 무정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심지어 때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통제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한 조건 하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자물쇠로 굳게 잠가둘 수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을 더 깊고 일관된 방식으로 증명해야 할 모든 순간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관계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드넓은 바다를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겨우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위험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내가 너무 성급한 걸까?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아낀다는 증거로 좋았던 모든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들의 정서적 부재가 뚜렷했던 기나긴 시간들은 애써 무시하면서 말이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관계에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이나 갇히게 됩니다. 여기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것과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에너지에 끌리고 당신의 친절함에 매료되고 당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감정은 꽁꽁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난 연애의 깊은 상처, 혹은 단순히 정서적 성숙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쌓아 올린 벽은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까다로운 지점은 이 정서적 기댐의 부재가 선한 의도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혹은 그저 흐르는 대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이런 말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심지어 성숙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불편한 과업에 진정으로 참여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상처받을 가능성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위험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닥치는 위험은 미묘하지만 심대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은 점점 낮은 수준의 정서적 보상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부스러기 같은 연결감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만큼에 맞춰 당신의 기대치를 낮춥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정서적 기준을 서서히 갉아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더라도 그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 5가지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항상 극적이거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신호들은 따뜻함과 다정함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신호들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이전에 무시했던 패턴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심과 준비됨을 혼동하는 일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에게 홀로 모든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관계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취약함이 배제된 애정 표현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기만적이고 혼란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진정한 연결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볼 때 따뜻하게 미소 짓고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농담을 공유하며 당신에 대한 사소한 디테일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그 존재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진짜입니다. 꾸며낸 것도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애정이 통제된 경계선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친밀감을 만드는 솔직한 자기 개방을 조심스럽게 피하는 경계선 말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 즉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정서적 연결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이것 없이는 애정은 피상적인 경험에 머무릅니다. 즐겁고 이안이 되며 때로는 흥미진진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깊이가 부족합니다.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은 마치 자신을 너무 많이 소모할 위험 없이 쓸 수 있는 화폐처럼 애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고, 당신이 자신을 웃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그들의 두려움, 불안감, 과거의 상처, 혹은 가장 깊은 희망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마치 당신이 잠긴 문에 다다른 것처럼 당신이 아무리 신뢰를 보여줘도 그들은 그 문을 굳게 닫아둡니다.
이러한 역학은 기묘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애정은 중독성이 있어서 당신을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관계 위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너무 가까이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밖에서 만지는 것은 허용되지만 안으로 들어가 머무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상상력으로 그 빈칸을 채우려 애쓰게 됩니다. 당신은 찰나에 불과하더라도 그들이 아주 잠시 마음을 열었던 순간들을 거대한 진전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해줬어. 나를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 틀림없어. 하지만 패턴이 반복되고 그들이 다시 빠르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당신은 과연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에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용량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정서적 의지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친밀감에 대한 깊은 불편함, 또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고통과 같다고 배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당신은 애정을 받지만 그들의 내면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맛은 훌륭하지만 먹고 나면 허기만 남는 디저트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달콤함이 진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원하게 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패턴은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점차 자신에 대해 덜 이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멀어지게 할까 두려워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받기 위해 반드시 상대의 약한 모습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그들이 주는 애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용한 통증처럼 그 부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미소, 포옹, 또는 보고 싶다는 가벼운 메시지도 그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 감정적인 대화의 지속적인 회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가장 명확하면서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지표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미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진지해지면 재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가벼운 농담을 던지거나 당신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갑자기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혹은 성격 차이라고, 심지어 그가 원래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기회를 지속적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피는 항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가움이나 거절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대화의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참여적이고 세심할 수 있습니다. 일, 취미, 공동의 친구, 또는 피상적인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대화가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감정, 두려움, 미래 계획이 화두에 오를 때 마치 보이지 않는 전기 울타리에 부딪힌 것처럼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몇 분 전까지 느꼈던 연결감은 갑자기 단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안전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미묘한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교묘히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며 대화의 흐름을 끊는 짧은 대답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초점을 되돌려 듣는 사람의 역할에만 머무르며 결코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말자. 또는 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와 같은 말로 대화를 완전히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마음 열기는 작지만 일관된 진전의 신호를 보입니다. 어느 주에는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거나 다음 주에는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습관적인 회피는 당신이 누군가와 몇 달 혹은 몇 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내면 세계를 거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감정적인 대화의 회피는 일방적인 친밀감을 만듭니다. 당신은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당신의 생각, 꿈,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중간 지점에서 당신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계의 감정적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편안하게 가벼움을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불균형은 당신을 지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피가 그토록 해로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관계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사람들이 서로를 표면 너머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신뢰가 쌓이고 오해가 풀리며 유대가 강화되는 방법입니다. 그것 없이는 관계는 몇 년이 지나도 영원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안전할 때만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의 가장 미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결코 보살핌이나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매력적이며 세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마치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감정적인 기류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황이 가볍고 즐겁고 편안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웃게 만들며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감정적으로 위험해지는 순간, 즉 갈등이 생기거나 깊은 약점을 드러내야 하거나 고통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자취를 감춥니다. 이 철수는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라짐이 아니라 존재감의 미묘한 희미해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눈은 예전처럼 당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더 짧아지고 차가워지거나 더 실용적으로 변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감정적 거리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에게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황을 가볍고 쉽게 유지할 때만 그들의 애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울거나 좌절감을 표현하거나 당신의 더 무거운 부분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그 순간의 연결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순간에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여전히 좋은 파트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보살핌을 보여주는지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즉 약해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갈등의 순간에 그들의 사랑은 희귀해집니다. 이러한 역학이 그토록 지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다가도 단 한 번의 대화 만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애정, 조건이 붙은 보살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것이 가볍고 재미있을 때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서로를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사랑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순간 사라진다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연약한 것, 인생이 필연적으로 힘들어질 때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없는 무언가뿐입니다. 네 번째 신호, 보호막으로서의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현재에 있으며 당신의 존재를 깊이 감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이 그들의 특정 부분에 결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선, 즉 경계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성을 보존하는 건강한 종류의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적 친밀감을 차단하는 종류의 경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환영받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조용하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보호적인 거리는 종종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 세계를 합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내면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숨기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관계를 구획화하여 그들이 열 준비가 되지 않은 영역으로 결코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항상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들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결코 완전히 벗겨지지 않는 일종의 감정적 갑옷, 즉 경계심을 감지합니다. 친밀한 순간에도 당신이 결코 만질 수 없는 그들의 일부, 즉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없는 그들 자신만을 위해 남겨둔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애정 어린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이 결코 초대받지 못할 잠긴 방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만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과거의 배신으로 인해 가까움이 곧 위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 감정적 친밀감이 모델링되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깊은 의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호적인 거리는 진정한 보살핌과 공존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작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특정 방식으로 당신을 지원하며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리가 단지 일시적이며 충분한 시간과 신뢰가 쌓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미래에 대한 모호함입니다.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은 현재를 즐기는 데는 능숙하지만 미래를 구체화하는 데는 주저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즉흥적인 여행을 계획하고
다음 주말의 데이트를 이야기하며 현재의 순간들을 공유하는데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몇 달 혹은 몇 년 후의 미래로 넘어가면 그들은 모호해지거나 불편해하거나 화제를 바꿉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사용되며 장기적인 약속이나 공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혹은 그냥 지금을 즐기자와 같은 말로 당신의 질문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함이나 현실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완전한 투자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미래를 열어두는 것은 그들에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당신과의 미래를 그리는 것은 그들의 독립성과 통제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당신은 홀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당신은 관계의 다음 단계를 상상하지만 그 그림 속에 그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필요가 단지 인정받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충족되는 관계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외면당하지 않고 사랑이 조각조각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 관계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닫힌 문 밖에 서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손에 들고 결코 오지 않을 초대를 기다리며 인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애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과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된 마음은 다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따뜻한 햇살뿐만 아니라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우산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 곁에 머무는